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영혼이 통째로 빨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고 멀쩡했는데 상대방의 차가운 침묵 하나에 순식간에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 눈맞춤, 혹은 작은 고갯짓이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정적뿐입니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게 당신의 마음을 핥힙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뇌며 방금 전의 순간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뱃속이 답답하게 꽉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말이죠.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오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읽음 표시는 떴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때 우리는 문득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이자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탐험했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바로 이 현상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을 넘어 그 거절의 순간들을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세상과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숨겨진 우주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감정과 직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이 모두 연결된 풍요롭고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이 내면의 우주는 책이나 스마트폰 앱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 조용히 당신이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텅 빈 공허함이 스며들어 당신의 평화를 앗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융이 설명한 무의식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비밀리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모든 것들이 저장된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무의식은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과 감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이 꽉 막히는 느낌,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낯설지 않으시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무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아마도 메시지를 항상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였을 수도 있고 늘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던 연인과의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32살의 수진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5분마다 답장이 왔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1분씩 흐를 때마다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혔습니다. 40살의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아이디어를 낼 때면 상사는 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수진 씨와 민준 씨는 보이지 않는 기진맥진함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제발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융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오래된 마음의 상처들이죠.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이 잠자고 있던 그림자가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죠. 넌 부족한 사람이야. 결국 사람들은 다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고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고 교활해져서 당신의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속에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다가 완전히 탈진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당신의 중심에서 끌어내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허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최근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슬픔이었나요? 분노였나요? 아니면 이름 붙이기조차 힘든 복잡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나요? 아직 그 감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실타래를 풀어갈 테니까요. 융은 이러한 감정들이 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단서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존중받지 못하는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힘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시당하는 듯한 공허함과 따가움을 느낄 때 변명을 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공백을 채우려 서두르지 마세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인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융이 인생에 대해 즐겨 사용했던 비유 중 하나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밝고 사람들로 붐비며 왠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길은 더 어둡고 조용하며 심지어 약간 위협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당신을 이 두 번째 길, 어두운 길로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선택은 사람들의 인정을 조차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어두운 길 위에서 일어난다고. 당신이 당신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그 길 위에서 말입니다. 한부모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딸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할 때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의 협조를 구걸하며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전 남편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방감을 주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가장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개성화를 연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절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그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되는 계기로 사용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 답장을 하지 않을 때 서둘러 메시지를 또 보내거나 전화를 5번씩 걸지 마세요.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3번 깊게 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의 가치는 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투명인간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의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28살의 교사 소피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는 약속을 항상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피아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패턴은 불운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친구는 단지 소피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 그런 대우를 용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융의 개념, 투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마주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서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은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주고 있었나요? 당신 자신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 왔나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을 때 라는 질문에 갇혀있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열정, 당신의 꿈, 심지어 잠시 쉬어갈 시간조차 미뤄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잠시 멈추세요.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나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서 당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힘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연료를 공급하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 드립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 관계를 놓아주기 전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거절과 침묵이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융이 어떻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조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호작용이 당신의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이것은 표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더 강해져서 나오는 여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고갈시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유리잔에 담긴 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거나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자신을 소모할 때마다 그 유리잔의 물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융은 이것이 우리가 무의식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과 말이죠. 35살의 간호사 칼라의 경우를 봅시다. 그녀의 동료는 항상 대화 도중에 자리를 떠나거나 대답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매번 그 상호작용 후에 마치 무언가를 도둑맞은 것처럼 기운이 빠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여기서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 동시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우주의 메시지라는 개념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동시성의 신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길에 함께할 인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존중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29살의 디자이너 하비에르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파트너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융의 책을 읽다가 그는 그 침묵이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관계를 놓아주자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릅시다. 저와 함께 호흡해 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내쉬세요. 좋습니다. 최근에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 노력했나요?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섰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성찰만이 있을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그림자, 즉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구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통합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 다른 실용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에너지 필터를 만드세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의 보탬이 되는가, 아니면 내 삶을 갉아먹는가? 만약 답이 후자라면 한 걸음 물러서세요. 드라마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당신이 자신과 화해하지 않는 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첫 본능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숨쉽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우정, 당신이 모든 것을 주고 부스러기만 돌려받는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들에 매달리고 있나요? 어쩌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그런 것에 매달리는 것이 당신의 본질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멈춰서서 당신의 삶이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물을 주고 있나요? 아름다운 꽃인가요? 아니면 날카로운 가시인가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그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을 걷어내야 좋은 것들이 자라날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것, 바로 감정의 혼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당신은 화를 내거나 울거나 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없이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융은 이 혼돈을 적이 아니라 선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나를 좀 봐줘 라고 외치는 비명입니다. 그 혼돈을 마주하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글로 써내려가 보세요. 그 혼돈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당신이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무시당할까? 라고 묻는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부족해 라는 낡은 이야기를 나는 내면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 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세요. 이 내면의 대화가 바뀌면 당신의 외부 세계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진 씨, 민준 씨, 마리아, 하비에르. 이들 모두는 세상이 마법처럼 친절해져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좇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사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필요와 영혼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거절로부터 살아남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너무나 충만하고 빛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기 위해 사랑과 존중을 구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이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번 주 나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작지만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진실의 불꽃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이 메시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당신처럼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길이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가며 존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영혼이 통째로 빨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고 멀쩡했는데 상대방의 차가운 침묵 하나에 순식간에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 눈맞춤, 혹은 작은 고갯짓이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정적뿐입니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게 당신의 마음을 핥힙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뇌며 방금 전의 순간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뱃속이 답답하게 꽉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말이죠.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오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읽음 표시는 떴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때 우리는 문득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이자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탐험했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바로 이 현상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을 넘어 그 거절의 순간들을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세상과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숨겨진 우주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감정과 직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이 모두 연결된 풍요롭고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이 내면의 우주는 책이나 스마트폰 앱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 조용히 당신이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텅 빈 공허함이 스며들어 당신의 평화를 앗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융이 설명한 무의식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비밀리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모든 것들이 저장된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무의식은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과 감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이 꽉 막히는 느낌,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낯설지 않으시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무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아마도 메시지를 항상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였을 수도 있고 늘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던 연인과의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32살의 수진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5분마다 답장이 왔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1분씩 흐를 때마다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혔습니다. 40살의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아이디어를 낼 때면 상사는 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수진 씨와 민준 씨는 보이지 않는 기진맥진함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제발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융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오래된 마음의 상처들이죠.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이 잠자고 있던 그림자가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죠. 넌 부족한 사람이야. 결국 사람들은 다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고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고 교활해져서 당신의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속에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다가 완전히 탈진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당신의 중심에서 끌어내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허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최근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슬픔이었나요? 분노였나요? 아니면 이름 붙이기조차 힘든 복잡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나요? 아직 그 감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실타래를 풀어갈 테니까요. 융은 이러한 감정들이 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단서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존중받지 못하는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힘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시당하는 듯한 공허함과 따가움을 느낄 때 변명을 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공백을 채우려 서두르지 마세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인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융이 인생에 대해 즐겨 사용했던 비유 중 하나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밝고 사람들로 붐비며 왠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길은 더 어둡고 조용하며 심지어 약간 위협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당신을 이 두 번째 길, 어두운 길로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선택은 사람들의 인정을 좇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어두운 길 위에서 일어난다고. 당신이 당신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그 길 위에서 말입니다. 한부모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딸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할 때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의 협조를 구걸하며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전 남편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방감을 주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가장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개성화를 연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절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그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되는 계기로 사용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 답장을 하지 않을 때 서둘러 메시지를 또 보내거나 전화를 5번씩 걸지 마세요.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3번 깊게 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의 가치는 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투명인간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의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28살의 교사 소피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는 약속을 항상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피아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패턴은 불운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친구는 단지 소피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 그런 대우를 용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융의 개념, 투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마주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서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은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주고 있었나요? 당신 자신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 왔나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을 때 라는 질문에 갇혀있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열정, 당신의 꿈, 심지어 잠시 쉬어갈 시간조차 미뤄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잠시 멈추세요.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나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서 당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힘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연료를 공급하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 드립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 관계를 놓아주기 전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거절과 침묵이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융이 어떻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조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호작용이 당신의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이것은 표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더 강해져서 나오는 여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고갈시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유리잔에 담긴 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거나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자신을 소모할 때마다 그 유리잔의 물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융은 이것이 우리가 무의식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과 말이죠. 35살의 간호사 칼라의 경우를 봅시다. 그녀의 동료는 항상 대화 도중에 자리를 떠나거나 대답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매번 그 상호작용 후에 마치 무언가를 도둑맞은 것처럼 기운이 빠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여기서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 동시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우주의 메시지라는 개념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동시성의 신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길에 함께할 인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존중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29살의 디자이너 하비에르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파트너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융의 책을 읽다가 그는 그 침묵이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관계를 놓아주자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릅시다. 저와 함께 호흡해 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내쉬세요. 좋습니다. 최근에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 노력했나요?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섰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성찰만이 있을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그림자, 즉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구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통합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 다른 실용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에너지 필터를 만드세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의 보탬이 되는가, 아니면 내 삶을 갉아먹는가? 만약 답이 후자라면 한 걸음 물러서세요. 드라마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당신이 자신과 화해하지 않는 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첫 본능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숨쉽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우정, 당신이 모든 것을 주고 부스러기만 돌려받는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들에 매달리고 있나요? 어쩌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그런 것에 매달리는 것이 당신의 본질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멈춰서서 당신의 삶이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물을 주고 있나요? 아름다운 꽃인가요? 아니면 날카로운 가시인가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그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을 걷어내야 좋은 것들이 자라날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것, 바로 감정의 혼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당신은 화를 내거나 울거나 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없이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융은 이 혼돈을 적이 아니라 선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나를 좀 봐줘 라고 외치는 비명입니다. 그 혼돈을 마주하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글로 써내려가 보세요. 그 혼돈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당신이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무시당할까? 라고 묻는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부족해 라는 낡은 이야기를 나는 내면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 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세요. 이 내면의 대화가 바뀌면 당신의 외부 세계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진 씨, 민준 씨, 마리아, 하비에르. 이들 모두는 세상이 마법처럼 친절해져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좇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사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필요와 영혼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거절로부터 살아남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너무나 충만하고 빛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기 위해 사랑과 존중을 구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이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번 주 나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작지만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진실의 불꽃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이 메시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당신처럼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길이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가며 존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영혼이 통째로 빨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고 멀쩡했는데 상대방의 차가운 침묵 하나에 순식간에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 눈맞춤, 혹은 작은 고갯짓이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정적뿐입니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게 당신의 마음을 핥힙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뇌며 방금 전의 순간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뱃속이 답답하게 꽉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말이죠.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오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읽음 표시는 떴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때 우리는 문득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이자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탐험했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바로 이 현상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을 넘어 그 거절의 순간들을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세상과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숨겨진 우주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감정과 직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이 모두 연결된 풍요롭고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이 내면의 우주는 책이나 스마트폰 앱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 조용히 당신이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텅 빈 공허함이 스며들어 당신의 평화를 앗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융이 설명한 무의식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비밀리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모든 것들이 저장된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무의식은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과 감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이 꽉 막히는 느낌,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낯설지 않으시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무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아마도 메시지를 항상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였을 수도 있고 늘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던 연인과의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32살의 수진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5분마다 답장이 왔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1분씩 흐를 때마다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혔습니다. 40살의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아이디어를 낼 때면 상사는 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수진 씨와 민준 씨는 보이지 않는 기진맥진함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제발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융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오래된 마음의 상처들이죠.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이 잠자고 있던 그림자가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죠. 넌 부족한 사람이야. 결국 사람들은 다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고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고 교활해져서 당신의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속에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다가 완전히 탈진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당신의 중심에서 끌어내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허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최근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슬픔이었나요? 분노였나요? 아니면 이름 붙이기조차 힘든 복잡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나요? 아직 그 감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실타래를 풀어갈 테니까요. 융은 이러한 감정들이 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단서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존중받지 못하는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힘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시당하는 듯한 공허함과 따가움을 느낄 때 변명을 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공백을 채우려 서두르지 마세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인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융이 인생에 대해 즐겨 사용했던 비유 중 하나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밝고 사람들로 붐비며 왠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길은 더 어둡고 조용하며 심지어 약간 위협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당신을 이 두 번째 길, 어두운 길로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선택은 사람들의 인정을 좇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어두운 길 위에서 일어난다고. 당신이 당신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그 길 위에서 말입니다. 한부모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딸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할 때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의 협조를 구걸하며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전 남편이 스스로의 방식으로